연금 100만 원. 이 숫자 하나가 어떤 분께는 불안의 시작이 되고 또 어떤 분께는 평온한 행복의 시작이 됩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다른 감정을 만들어낼까요?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는 분들의 표정과 시골 들판을 거니는 분들의 미소는 확연히 다릅니다. 같은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매달 찾아오는 관리비, 전기세, 교통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 은퇴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불안이 더 많아요.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는 198만 원이지만 평균 연금은 109만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100만 원이 부족한 셈이죠. 이 격차 속에서 많은 분들이 노후를 불안 속에서 맞이하고 계십니다. 매달 청구서가 날아올 때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분들은 바로 그 100만 원 안팎의 연금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고정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높은 물가, 병원비까지 모든 것이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아껴도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고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 괴산에 사시는 박순자 씨, 68세입니다. 박순자 씨는 작은 전원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침에 텃밭에 나가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는 걸 보면 그게 돈보다 값진 것 같아요. 박순자 씨의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 월세는 20만 원입니다. 연금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생활입니다. 남은 돈으로는 동네 친구들과 김치를 담가 나누기도 하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도 보내십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돈이 없어도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박순자 씨의 행복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돈보다 자연이 그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죠. 남양주에 사시는 김정우, 김미숙 부부는 63세입니다. 두 분은 24평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병원과 대중교통이 모두 15분 거리에 있어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뭐든 가까워서 편할 줄 알았는데 돈만 더 나가더라고요. 여기는 조용하면서도 필요한 건 다 있어요. 두 분의 월 생활비는 약 90만 원입니다. 주말에는 동네 탁구 모임에 나가시고 평일에는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예전엔 시간에 쫓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웃음으로 바쁩니다. 탁구 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돈보다 값지더라고요. 김정우 씨 부부의 행복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도심의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고 대신 여유와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그 선택이 두 분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66세의 이은경 씨는 공유주택에서 살고 계십니다. 방 하나를 다른 분과 나누며 월세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 저녁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눠요.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이은경 씨의 월 생활비는 60만 원 정도입니다. 공유주택 주민들과는 저녁마다 돌아가며 밥상을 차리고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시작한 일인데 지금은 이게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이은경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걸까요? 이은경 씨는 소유를 조금 내려놓고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분의 삶을 훨씬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쓸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고정비를 먼저 파악하고 기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에 투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탁구를 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연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출을 단순하게 만들고 관계에 투자하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연금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태도입니다. 박순자 씨의 웃는 얼굴, 김정우 씨 부부의 여유로운 모습, 이은경 씨의 따뜻한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덜 가지며 더 누리는 삶, 이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얼마인가요? 그 돈으로 어떤 하루를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통장 잔액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계획이나 행복한 삶을 위한 나만의 비결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노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